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카이 상경결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를 갖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의학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학생부를 분석을 하면서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학들의 평가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경계열이니까 의학계열 쪽을 갖다 안 본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갖다 특히 이제 문과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에 대한 내용이 주로 활동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활동보다는 뭐가 돼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습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제 학습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관심이 생겨서 내가 탐구한 내용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습한 내용이 빠지고 관심 주제에 대해 탐구한 내용만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갖다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학생이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상경계열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이것을 갖다 이제 검증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 경제학과의 1차에 일반고 내신 2.5등급 돼 있는 학생을 갖다 합격을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과나 이번에 13대 1이었죠. 이런 데서 거의 뭐 내신 등급이 2등급에 가까운 1등 후반대에 있는 학생을 갖다 저희가 13대 1의 경쟁률에서 최종 합격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의 2등급 후반대라든지 3등급 초중반 때 이런 학생들이 스카이 상경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저 학생은 내신이 좋은데 떨어졌고 이 학생은 내신이 부족한데도 붙었어.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학생은 합격을 하는 거고 그것이 부족한 학생들은 합격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대학에 들어와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상경계열은 뭐죠? 바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미시경제학을 공부하고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고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을 공부하고 뭐 경영 마케팅학도 공부하고 또는 이제 경영인맥, 원가, 그러니까 재무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교양도서나 심화도서나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깊게 공부하는 과정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카이의 상경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은 무슨 과목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고 이 학생이 읽었던 논문은 뭐였고 이 학생들의 창체활동이나 세특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갖다 한번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화 이수 과목을 보면 이제 뭐 확률과 통계가 뭐 심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이 되겠죠. 통계학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하고 고급 수학을 하고 공동교육 과정으로 그러니까 고급 수학을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저건 이과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고급 수학을 갖다 공동교육 과정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학생의 이제 세특 내용을 보면 고급 수학에서 이제 행렬을 이용한 이렇게 이제 그 상경계열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세특 내용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고급 수학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상경계열에서는 수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수학이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행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형대수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다는 걸 나타내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 당연히 뭐 국제경제, 사회과제연구, 그 다음에 경제수학, 그 다음에 이제 심화영어 독해라든지 심화영어 장문원, 그 다음에 이제 AP 거시경제라든지 AP 세계사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스카이 합격한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이런 이제 심화 이수 과목들을 이수를 했죠. 온라인 강의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한 강의죠. 이제 그런 온라인 강의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재무관리, 그 다음에 경영학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경제학을 위한 수학,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입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언론 미시경제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 회계,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이론, 그 다음에 사회계층과 불평등,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 강의를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미스, 그죠? 이렇게 이제 미시경제학을 갖다 이제 이렇게 영어 강의를 갖다 코세라나 이런 데서 들었겠죠. 더 파워 오브 마켓. 그래서 경제학 들어가기, 그 다음에 화폐금융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무크 강의들을 갖다 온라인 강의로 듣고 물론 이제 K무크나 이런 표현은 못 쓰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듣고 무크란 표현을 빼버리고 내가 어떤 걸 탐구하기 위해서 나는 경제학 인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제 뭔가를 갖다 하는 것들이 학생부나 자소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었죠.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읽었던 그냥 논문들만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논문은 뭐죠? 한국 소득 분배 지표의 재검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이용 실태, 그 다음에 RCEP 체결에 따른 한국의 회원국들 간 대외교육 효과 분석 연구,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 수요 변화와 한계, 그 다음에 문화유산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차별의 경제학적 의미, 이런 논문들을 갖다 읽었죠. 또 이제 이 학생들이 읽었던 도서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면 이제 경영학 원론, 기업 경영과 법, 게임 이론 경영 전략,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미적분학, 그 다음에 세법 입문이라는 이렇게 이제 전문서적도 있었죠.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알기 쉬운 교양 원가 관리, 당신이 몰랐던 통계 오류,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및 분석을 위한 통찰,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어카운팅, 매니저리얼, 엠퍼시스 이런 이제 원서도 읽었고 행동 경제학, 그다음 쉽게 배우는 경제 수학, 해설이 있는 미시 경제학, 유럽 경제사, 맨큐의 경제학, 그다음 시장 경제 원리로 읽는 경제 상식의 허화실, 사회 문제 경제학, 그다음 거시 경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읽었던 심화 수준의 도서나 이제 전문서적이 되겠죠. 이제 탐구활동 내용을 보면은 이제 탐구활동의 동아리에 보면은 저희 학생들 같은 건 대부분이 학습과정에 있고 이제 탐구활동의 활동 내용이 있는데 이 학습과정은 뺐습니다. 아까 읽었던 논문이나 도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서 같은 경우도 보통 아까 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도서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학생들이 전문서적을 읽으라는 말인 거야? 경영학 원론.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잘 보세요. 그죠?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죠? 전문서적을 찾아 읽는 편이 유리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기 진로와 관련된 전문서적을 읽을 수 있으면 물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양도서 읽고 심화도서 읽고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보면 경제 동아리에서 이제 그렇고 이제 동아리를 다시 한번 보면 경제 동아리에서 모의 창업과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며 공유 플랫폼을 입체적으로 연구하고 사업 계획안을 작성. 항상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아까 그렇게 읽었던 도서나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나 이걸 통해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다든가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한 과정이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이 이제 동아리를 보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관심을 갖고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과 소비의 승수 효과에 대해 공부하고 수요 증대 정책이 GDP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이해함. 복지 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원리, 효과,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자율활동을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사를 읽고 대표적 공유경제 분야를 탐색하여 숙박, 교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진로는 이제 아까 그렇던 아까 원서를 갖다 읽으면 여기는 이제 나타나 있네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원서를 읽고 어떤 도서나 어떤 논문을 읽고 공부한 과정이 있죠. 강의를 듣고 그다음 원서를 읽으며 그 CVP 모델을 학습했고 원가관리 회계를 수강하여 종합원가 플로우를 공부함. 최종적으로 공인 플랫폼이 종합원가에 끼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이랬죠. 그러니까 진로 같은 경우 대피소의 위험성에 있는 개방경제 국가가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심화도서를 읽고 유로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창체 활동에 들어가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 하나씩 뽑아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각 교과목에서 탐구한 내용은 뭐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추려 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수학2에서 보면 한계비용 관련 글을 읽고 경제학의 미분 활용에 호기심을 느껴 경제학 원론에서 한계비용이 이윤 극대화 문제에서 등장함을 발견했고 경제학 원론 및 편미분까지 탐구하여 경제학과 수학의 유기적 관계를 깨달음. 이런 내용이 이제 수학2의 세특에 들어가 있었죠. 정치화법을 보면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역의 적용을 탐구하고 회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 및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계가 반발한다는 사실에 의문이 생겨 도서를 읽고 개정안을 이해했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선해임 요건과 결의 요건을 공부한 이런 내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죠? 정치화법 이렇게 세특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 이제 고급 수학원을 보면요. 행렬에 대해 학습한 후 추상적인 사업안의 타당성 평가 기준을 행렬의 대수적 표현과 미분방 정식을 연계하여 개량했고요. 이후 행렬을 고셈을 이용하여 인수합병 조건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런 내용이 이제 고급 수학에 아까 있었죠. 아까 이제 학생들 중에서 고급 수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고급 수학은 당연히 이과 학생들이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하는 경우였는데 제가 이제 추천을 했죠. 오히려 고급 수학 들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은 상경교육에서 대단히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저 학생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인데 저렇게 이제 고급 수학을 들으면서 저런 내용들을 나타냈죠. 그 심화 영어를 갖다 보면은 카노 모델에서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및 기업의 소비자 로열티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함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윤리를 보면 공리주의를 배우며 후생경제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던 중 후생함수를 알게 됨. 후생경제학이 철학사상의 분배 정의를 반영한 후생함수 개형을 제시한 것을 보고 경제학의 목적을 정립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물론 이제 세특 내용을 갖다 저희가 유튜브니까 자세하게 나타내지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들을 갖다 활동을 했다라는 걸 갖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이 아닌 뭐다? 학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깊죠. 아까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거라든지 도서들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학생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탐구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학습 과정. 그래서 나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걸 갖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평가의 주안점이 뭐죠?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동기와 과정, 결과, 후속 활동이 어떻게 잘 나타나 있는지를 갖다 학생부와 자소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요소인데 이런 학생들은 바로 동기와 과정, 결과, 후속 활동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신이 좀 부족했지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서울대 합격할 수 있었고 연대 합격할 수 있었고 고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비교과를 그러니까 비교과를 통해서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갖다 보였기 때문에 바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려 내신을 노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내신을 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내신을 올리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리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근데 비교과에 대한 부분은 나하고의 싸움이죠. 내가 얼마나 진로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맞춘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교양도서 읽고 심화도서 읽고 심지어는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냐라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하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로 겨울방학 동안을 방학을 이용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교 교육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교양 필수라든지 전공 기초 과목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된 교양 도서나 심화 도서를 읽으면서 방학 동안을 갖다 보내신다고 한다면 이런 학습적 역량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가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행 평가나 뭐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교내 활동이 있으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과 연계하여 관심 있는 주제를 갖다 탐구한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